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면서 유리그릇처럼 다뤄야 한다고 했는데 그릇이 일단 엎질러졌습니다. 아직 깨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북미 회담 취소 통보와 관련해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또 한동대 박원근 교수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격 취소한 이유부터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걸 뭐 파탄 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6월 12일 날에 회담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지금 특히 이란에 대해서 합의를 사실 6개국과 이란이 합의했는데 다른 5개국들은 다 계속 지키자 그러는데 깼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란과의 합의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나오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쯤 취소하려다가 그렇게 되면은 핑계 대는 것 같으니까 선수를 쳐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선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뭐 거기에서 더불어서 가장 이제 좀 직접적인 이유는 그 펜스 부통령에 대한 네. 최선희 부상이 좀 뭐랄까요, 그 직접적인 그런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좀 옮기기가 어색한 표현들을 좀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더불어서 최선희 부상의 담화의 마지막에 보면 핵과 핵이라는 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핵 대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일종의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박을 당한 이제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보다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우리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비핵화에 대해서 사실 두 번째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상당히 지금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하원 그 예산 청문회에 나와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 조건도 얘기를 했고 비핵화의 방안까지 얘기를 했는데 16일 이후에 이제 북한이 모든 소통 채널을 끊어버렸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비난 성명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협상의 주도권을 지금 놓쳐간다라는 판단하에 일단은 여기서 멈추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볼턴 보좌관 비난하는 것까지는 용납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펜스 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 펜스 부통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수 엘리트를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든든한 보호막인데 펜스까지 비난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감정적인 요인도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감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대통령과 부통령의 관계가 미국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러닝메이트로 가는데 그것이 이제 같은 당내에서 경쟁자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펜스 부통령은 다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네. 굉장히 많이 좀 보완해주는 인물이고 특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서서 펜스 부통령은 그 일종의 변호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거기다 대놓고 어쨌든 직접적인 그런 비난을 한 것이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쌓여온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결국 핵심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회담을 지금은 못하겠다라는 입장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That bright and beautiful future can only happen whe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is removed. No way it can happen otherwise. I've spoken to General Mattis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our military, which is by far the most powerful anywhere in the world, is ready if necessary. It's possible that the existing summit could take place or a summit at some later date. Nobody should be anxious. We have to get it right. 우리 입장에서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싶지만 세계 최강인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갖춰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뭐 당연히 지금 북한의 기대를 완전히 지금 꺾어버렸기 때문에 여차하면 무력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북한이 그럴 차제가 아니죠. 그 북한이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해봐야 북한의 지금 핵이라고 하는 거는 수준이 미국의 북한이 핵무기 20개 있다면 미국 5,000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250대 1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너무 좀 북한의 위협을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자신이 원하는 그 CBID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얻는 게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별로 협상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무력으로 하면 당연히 미국은 우세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동맹국으로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상당히 좀 책임감 있는 지도자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제가 보는 핵심은 아까 CBID 말씀드렸는데 김계관과 최선희의 담화 양쪽에 다 CBID에 대한 네. 아주 이건 턱도 없는 얘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최선희의 담화에 나온 걸 읽어드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하기도 전에 그 기자회견할 때 CBID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회담 안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뒤에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정리하기를 그 특정한 조건은 바로 CBID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CBID니 하니 뭐 횡설수설하며 주저넘게 놀아댔다. 이러니까 지금 20일도 안 남았는데 과연 싱가포르 가가지고 그러면 무슨 합의를 할 것이냐. 네. 이게 기본인데 네. 기본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촉이라고 하는 건 네. 굉장히 빠르다는 게 다음 주만 해더라도 이 협상 내용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최선희가 적절하게 이렇게 과도한 비난을 했을 때 이걸 딱 치고 일단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협상을 해서 다시 한번 2라운드로 들어가자. 협상 2라운드. 제가 볼 때는 이게 판을 깨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뭐 히즈 엑셀런시하고 각하, 김정은한테 각하라는 얘기도 하고 네. 그동안 굉장히 노력한 게 대단하다는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해주면서 그러나 6월 12일은 아니다. 네. 그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저도 그때도 놀란 게 네. 6월 12일 날 안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뒤에 뭐 조만간에 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네. 흘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가 여기에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박 교수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지금 홍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디어 누구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중요한 회담 취소에 대한 입장 발표를 뒤에 보면은 또 마음 바뀌면 언제든 전화나 편지 주세요. 연애 편지도 아니고요. 예. 이거는 격의가 없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너무 가볍다고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늘 쓰던 표현들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적대감을 표시한다든지 좀 강력한 그런 단어의 수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상 간의 일종의 합의를 깨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형식은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편지를 어쨌든 보냈고요. 그리고 7분 만에 이것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형식은 취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늘 쓰는 트위터의 방식으로 알린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7분 만에 이제 전 세계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뭐 그 방법에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 마지막에 이제 미국 사람들 보통 편지 쓸 때 뭐 너 연락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썼지만 이것이 이제 미국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읽을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어떤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북미 회담 취소는 북한과 세계 엄청난 퇴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판을 깨지는 않겠다. 누가 봐도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안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트위터에 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지금 깨려는 게 아니라 지금 6월 12일은 아니다. 그러나 협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북한한테도 손해고 전 세계한테도 손해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론은 없어요.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이 위일시 두고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세요. 계속 그러다가 한 번은 이틀 뒤면 만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갑자기 걸어와가지고 이게
제가 전한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완전한 비핵화 한다 그러더니 그런 김정은이 지금 달라졌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김정은이 시진핑을 두 번째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래서 시진핑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만나고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 전에 바로 폼페이오가 갔을 때만 해도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돼 있고 네. 폼페이오도 굉장히 지금 득이양양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네. 큰 건을 이뤘다라고 했는데 돌아와서부터 이제 문제가 경제 지원을 해준다는데 경제 지원을 미국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재를 해주면 당연히 민간 자본들이 들어간다 이런 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볼튼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욕을 생화학 무기에다가 네. 인권에다가 중단거리 미사일 모든 걸 다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반응한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김정은이 달라졌다. 제가 볼 때는 미국 행정부의 볼튼이 마구 얘기를 쏟아낸 게 먼저 달라진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은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책임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없고 김정은이 시진핑 만나서 시진핑한테 잘못된 얘기를 듣고 와서 저러는 거다. 어느 날부터 달라졌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미 제가 볼 때는 한 열흘 전부터 심각하게 과연 6월 12일 날 내가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합의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조금씩 이제 협상의 달인처럼 이게 어차피 협상이 안 되면 요번엔 판을 깨고 다음에 다시 하자. 네. 다행스러운 거는 요번에 판이 깨져서 이제 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음에 다시 만난다는 거죠. 네. 홍 박사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6일 날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후에 특히 이제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약간 경기 어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죠. 18일 날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뒤에 볼튼 보좌관이 서 있었는데 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리비아 모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그것이 리비아와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 번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또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김정은의 안정을 보호해주겠다라고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까지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보를 했고 또 나름대로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북한 측에서는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24일 날 최선희 부상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이번에는 지금 이제 대화가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백악관이 북한 측에서 싱가포르 실무회담에 예고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예, 이것이 뭐 핵심 중에 하나죠. 네. 16일 이후에 뭐 나름대로 미국은 이제 계속 그 북한과의 지금 뭐 6월 12일이 며칠 안 남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협의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보도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포함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일단 그 채널을 다 끊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밤중에 전화를 해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길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보면은 만약에 채널이 미북 간에 유지가 돼 있으면은 뭐 북한한테 직접 물어봤겠죠. 왜 이런 지금 태도 변화를 했고 의도가 뭐냐. 근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도대체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번 6월 12일 회담을 결렬시킨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생각합니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깨져가지고 우리는 이게 북한이 다시 이제 우리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통미봉남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미국한테도 실무회담 약속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고위급 회담 무기연기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폼페이오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 네. 이거는 굉장히 신뢰를 북한이 한 거고 거기서부터 이런 협상 파트너하고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냐 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남북관계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건수가 이제 계속해서 뭐 집단 탈북에서 또 태영호공사에다가 F-22에다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마구 터지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서 이게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렇죠, 김정은이. 그렇죠. 예, 왜 바뀐 걸까? 이런 거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전화를 아니에요?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지 남북 관계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네. 북미 관계에도 내막을 보면 굉장히 안 갑자기 좋았던 꽉 거죠. 막혀버리죠. 안 좋았던 거죠. 네. 예. 네, 말씀처럼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네. 정상적인 회담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북미 회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I regret the statement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made over the past few days, and the fact that we've not been able to conduct the preparation between our two teams tha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chance for a successful summit. I don't believe in that sense that we're in a position to believe that there could be a successful outcome. Over the past many days, we have endeavored to do what Chairman Kim and I had agreed, was to put preparation teams together to begin to work to prepare for the summit. I don't think it's a weak leader. In fact, he has demonstrated an enormous capacity to lead his country and his team. 그렇게 봐서 그런지 진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많이 낙담한 듯이 보이고 그동안 정말 우리는 노력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표정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펜스 부통령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도 백악관이 화가 났겠지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틀 동안 백악관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리비아 모델은 아니야라고 계속 설득했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것 답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도 높은 비난이 나왔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열흘 전부터 어딘가가 틀어졌습니다. 크게 막혔고 그 막힌 게 뭘까? 비핵화로 가는 방식과 보상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볼턴 보좌관 이런 말 했잖아요. 핵탄두랑 미사일 코넥티컷인가요? 어딘가 실어가지고 거기서 해야겠다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 만약에 완전한 비핵화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이라도 ICBM 같은 미사일하고 핵탄두하고 가져가서 미국이 마치 전리품을 전시하듯이 가져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다음에 협상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를 뺏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프론트 로딩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 앞쪽에다 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미 간의 타협이 되면 앞쪽에 북한이 잔뜩 성의를 보이는데 그게 네 가지인데 첫째가 핵무기 일부 해외 반출 폐기. 일부예요. 그러니까 20개면 5개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 프로그램 목록을 전체를 공개해라. 네. 세 번째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하고 폐쇄해라. 네 번째가 특별사찰. 그러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CBID에다가 앞쪽에다 다 털어놓으려니까 북한은 완전히 벌거벗잖아요. 네. 벌거벗는데 그러면 미국이 주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걸 그냥 주면 완전히 제재 다 해줘야지고 불가침 조약 맺고 수교하고 근데 그건 뒤에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참 뒤에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멘 소리 세게 그냥 막 낸 거죠. 김계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갑자기 김정은이 태도가 바뀌었네? 사실은 바뀐 이유는 이렇게 프론트 로딩 앞에다 다 해라.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CBID 두 개가 둘 다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CBID는 숨어 있는 건데 네. 사실은 CBID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거 지금 지적하신 그것도 앞부분에 다 내놓으려니까 그것도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근데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것으로 여러 번 표현을 했죠. 네. 시진핑 주석 입을 통해서도 표현을 했고 또 이번에도 외무성 부상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어느 정도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일괄적인 핵 폐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폐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원하는 동시적, 단계적인 그리고 사실상 핵 포기와 비핵화 과정에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단계적인 비핵화 방식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 말하는 선비핵화 후 보상의 입장에서는 좀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결국은 그 소통 채널이 막혀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거죠. 네. 네. 이번 북미 회담 전격 취소 통보와 관련한 이제 북한의 반응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아무 때나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저자세로 나왔어요. 아무 때에다가 어떤 방식이든 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나 만나고 싶다면 나는 준비돼 있다.
그걸 간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만약에 북한이 더 세게 해서 그래 뭐 핵전쟁 하려면 해보자 같이 죽는 데는 우린 준비돼 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우리로서는 최악이죠. 심각한 네. 건데 네. 그래도 북한 측에서는 좀 이성을 찾고 성실하게 일단 우리는 회담에 나갈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의 어떤 지도와 다르게 순회상봉이라고 하는 중대 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서 내심 높이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실망스럽게 이런 회담, 이 중요한 회담을 결렬시키다니 참 뜻밖의 일이고 유감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네. 마치 그 어린애가 미국이 어린애라고 보고 투정하는데 어른이 그래 내가 요번은 특별히 한번 참아줄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들은 느낌은 작년에 그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해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성명 발표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오히려 김정은이 나이가 많은 어른처럼 트럼프한테 이러지 마. 이러면 정말 다 혼나. 나 지금 정말 화났어.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역대 미국 지도자들이 뭐 북한의 정권을 뭐 붕괴시키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트럼프에 이르러서는 북한 주민 전체를 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내 명예와 공화국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평범한 투로 나가다가 내용에서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담았거든요. 김계관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계속 해왔는데 굉장히 그동안 잘해왔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참 이상하다. 우리는 근데 계속 대화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시 나와라. 우린 네. 기다리겠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직 미국의 반응이 없습니다. 네. 미국이 여기에 좋게만 반응하면 저는 다시 돌아갈 수도 그러니까 회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지금 아직 미국의 반응이 없습니다. 네, 뭐 지금 미국 워싱턴은 새벽이니까요. 이제 곧 나올 텐데 진짜 박사님 말씀처럼 여기에 이제 또 미국이 조금만 더 로우키로 저자세로 나와준다면 다시 대화의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교수님, 북한이 또 언제까지 저렇게 저자세로 나올지 모르는 일이고 사실 북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북한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정말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다면 백악관이 거기서 저자세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로서는 그러면 매우 일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저는 뭐 일단 공이 다시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일단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계관 부상이 16일의 김계관과 25일의 김계관이 굉장히 다르죠. 16일 날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은 네. 지금 25일 날 발표한 거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또 25일 날 발표한 거의 핵심은 이런 표현이 처음에 들어 있습니다. 위임에 따라 다음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네. 그때 16일 발표는 위임이 아니라 개인 담화 형식이었거든요. 지금 위임이라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네.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쭉 내용을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마지막에 핵심입니다.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나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이것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시켰지만 다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화의 용의가 있으니까 이건 다시 넘어가서 그거는 미국이 판단을 해라라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어떤 더 강력한 도발에 대한 조치는 사실은 우리를 많이 긴장시켰죠.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북한의 여태 우리가 봐왔던 행태입니다. 더불어서 뭐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시 미사일 ICBM 같은 경우에 실험을 하겠다. 풍계리 거기는 이제 일단 폐기가 된 상태니까요. 핵실험장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7시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전향적으로 여전히 대화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네. 나름대로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렇긴 한데 참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뭐 이산가족 상봉도 네. 열려 있고요. 또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축, 또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여러 가지 난처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예. 멈춰 있겠죠. 지금 사실 지난 한 열흘 동안 한국이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가 최근 한 열흘 동안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한국을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적절한 시점에 통화를 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중재자이고 우리가
주 당사자이면서 네. 중재자로서 그리고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최근 몇 달 동안 높아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북미 간의 기싸움을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기본적인 건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건 충실히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뭐 이를테면 아시안 게임 다시 나간다든지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든지 군사 실무회담 한다든지 이런 건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끈을 놔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나가야 되고 6.15 행사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8.15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한테 결국은 두 지도자를 다 만나서 오랜 시간 얘기해 본 사람으로서 서로의 입장차가 사실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세 합을 겨뤄야 되는데 1합은 끝났지만 2합 이제 초반전이다. 네. 1합은 끝났지만 2합의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최소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오는 건 일단 막아야 되고 네. 그러려면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전 좋겠다. 예측이 좀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오히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올해를 남북 관계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미국과 서구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평화 공세를 통해서 북한의 이미지를 굉장히 네. 바꿨고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미국과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한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래의 방법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청와대 연결해서 청와대 입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선 기자.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청와대 안팎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됐던 북미 정상회담 무산 우려에 대해 성사가 확실하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결정하고 북한 측은 대화 의지를 보이는 등 급박한 상황 전개에 따라 청와대 안팎의 조심스러운 낙관 전망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늘 하루 일제히 관련 취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공개 행보는 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소집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과 긴급회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 대통령은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정상 간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 등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첫 반응도 예상과 달리 대화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 반응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 비리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갱도 입구가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흙먼지가 산자락을 뒤덮습니다. 잠시 후 갱도 앞에 세워진 핵실험 관측소도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먼지가 거치자 건물 잔해와 함께 돌무더기에 파묻힌 갱도 입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11시 과거 5차례 핵실험이 이뤄졌던 2번 갱도와 핵실험 관측소를 폭파하면서 폐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후 들어서 아직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3번과 4번 갱도를 폭파시켰고 생활 건물과 본부, 또 군막사 등의 지상의 나머지 건물들까지 완전히 폭파시키면서 이번 풍계리 폐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에 쓰였던 1번 갱도는 방사능 오염 등으로 사실상 폐쇄된 상태여서 이번에 따로 폭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북한이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을 한 직후에 북미 회담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 이게 미리 계획된 거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네.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미국 언론인들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또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라라고 물론 검증이 안 되는 데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 상황까지 기다렸다고 이런 것을 발표했을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북한은 발을 빼기가 힘드니까 예, 예. 네, 한 발 더 들어와라. 예. 네. 근데 사실 그 북한이 3번, 4번 갱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네. 그 갱도인데 그것까지 이렇게 폭파시키는 거를 보여줬다는 거는 상당히 진정성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요는 내부까지 다 보여준 건 아니고 3, 4번도 조금 들어가면 10몇 미터 지점에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북한의 얘기로는 그 3, 4번이 1, 2번보다도 훨씬 더 새롭고 더 고폭탄, 더 센 폭탄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좋은 시설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언론인들이 가서 보진 못했죠. 지하 몇백 미터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입구를 폭파한 것만 본 거죠. 안에서도 폭발을 시켰다 그러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IA 사찰단이나 무슨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에서 들어가서 네. 만약에 보면 그때는 이제 구멍을 사실은 뚫어서 저 안에 정말 큰 공간이 있는 건데 그것까지 다 무너졌는지는 확인이 그거는 안 된다. 막아놓고 보여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다시 핵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과연 저게 완전 불능화됐을까? 네. 약간의 의심은 요번에 확인된 것은 아니다. 네. 일단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풍계리 현지에서 그 취재를 했던 CNN의 윌 리플리 기자는 북미 회담 취소 소식에 기자단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네.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보시겠습니다. Imagine how they're feeling at this moment, given the fact that they just cite today as a sign, they say, of their willingness to denuclearize. They were doing this to make a point, as you mentioned, ahead of the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that was scheduled with President Trump. That until 지금 웰 리플리 기자가 북한에서 이제 전문가가 우리는 기자니까 이 핵무기 전문가가 와서 봐야 되지 이게 검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당국자가 북한 관계자가 여러분이 지금 받지 않느냐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증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뭐 공식적인 비핵화의 과정이 시작이 돼야 검증이 되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파라는 것은 뭐 미국이 늘 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뭐 북한이 말로만 비핵화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진정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 이제 그런 면에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제 북한이 시도한 것이고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것이 이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저는 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핵 실험장이라는 것은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을 사용을 했는지 또 어떤 규모로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은 향후 비핵화가 진전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검증 작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폭파했다고 해서 완료된 건 아니다 이 아닙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그리고 저건 뭐 그 내부에 있는 증거가 저 폭발로 인해서 소멸된 게 아니라 네. 나중에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서 보면 네. 얼마든지 시료 채취가 가능하고 네. 그 원자력 원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요번에 전문가들이 만약 갔더라도 네. 밖에서 수백 미터 밖에서만 봤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음에 검증하러 갈 때 이미 전문가들이 봤다. 그러면서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번에 안 간 게 나중에 전문가 가서 구멍 뚫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IAEA 있습니다. 사찰단 같이 그렇죠. 제대로 된 네. 사찰단이 들어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요. 네. 제대로 되려면 상당한 시간을 그렇죠.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저것만 여쭤보고요. 저 6개 나라 취재단과 함께 우리 취재단도 지금 8명이나 가 있단 말이죠. 지금 언제 돌아옵니까? 내일 아침에 베이징 지금 원산에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베이징으로 가서 네. 이번에는 전용기 특별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네. 베이징으로 다른 기자들하고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본래 갔다 오는 그 경로를 오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 군용기를 띄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한동대 박원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